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북 코로나19 의료진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통을 호소하는 의료진이 많았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전주형 디지털 그린 뉴딜 추진이 본격화합니다. 전주시는 비대면과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제총괄 자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연구정보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산하기관인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해마다 10여 건의 연구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전북교육청 정책사업평가는 5년째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1년치 연구 결과를 한 번에 몰아서 공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들이 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와 전주 가맥 축제는 취소를 결정했지만 10월로 예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 순창 장류 축제, 임실엔 치즈 축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등은 개최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동료 여성시의원과 불륜을 인정하고 막말을 쏟아낸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지방의회 최고 징계인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은 전북의 첫 사례입니다. 불륜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돼 조만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징계 아닌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제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유진우 의원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14명 가운데 불륜설 당사자 2명을 뺀 12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유진우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제명안이 통과되면서 유진우 의원은 전라북도 지방자치의회로는 첫 제명 사례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방의회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제명이 의결됐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불륜과 막말로 김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주민소환제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겁니다. 시정활동을 잘 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냥 김제시를 망신시키는 의원들이 자질이 없다고 보죠. 주민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불륜설에 휩싸인 여성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원직 상실 여부가 확정됩니다. 한편 유진우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김제 만경읍과 백산면 등 다선거구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 계약에 대한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약속된 시한까지 체불임금 해소 등 선행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선행 조건을 완료했다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 매매 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종 계약 해제 여부와 통보 시점은 추후에 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저희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고, 근데 이걸 해제할지 아니면 인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통보 시점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저희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타항공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서상의 선행 조건은 완료했고 계약서상 의무가 아니지만 미지급금 해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계약 완료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계약 선행 조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셈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 등 최대 1,7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게 선행 조건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스타항공은 이건 계약서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억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저희가 1,000억, 1,700억이 있으면 회사를 왜 팔겠습니까? 마지막 변수는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입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1,600명의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서 인수지원금 플러스 알파를 먼저 정부가 중재를 하겠다면서 내놓았고, 그렇다면 그 알파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부의 추가 지원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게 뻔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이 선행 조건 미이행을 구실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건 인수합병 무산의 책임을 이스타항공에 넘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스타항공은 법정 관리에 이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전북이 다시 항공 오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민선 6기 이후 전라북도의 행정 조직이 커졌지만 효율은 떨어지고 성과도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중국 바이튼사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명신의 앞날이 우려되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5분 발언 주요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6기 이후 단행한 조직 개편만 모두 10차례, 사국 10국과가 신설됐지만 폐지된 건 1국 6과뿐이다 보니 조직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저출생 고령화로 최근 6년 동안 전라북도 인구가 6만 2천 명, 3.3% 주는 사이에도 공무원은 15.2%나 증가했습니다. 사람이 늘면서 인건비도 21.1%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런 상황에도 조직 개편의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리 감독에만 치중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바이튼사 대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인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의 전기차 업체 바이튼사가 임금체불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박용근 도의원은 전라북도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지만 바이튼사에 2조 원을 투자한 중국 난징시만 바라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명신의 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 산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 의원은 전북 일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만큼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명확한 방침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일부 대학들은 이번 기회에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리고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강의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도내 대학들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대학 112곳의 강의를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무료로 볼 수 있는 K-무크입니다. 정부가 주도해 만든 것으로 교양 과목 중심의 4천여 개의 강의가 제공됩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원광보건대학교 등 4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한상, 스마트 기술에 의해 본 과목은 대학생 비전공자들, 일반인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연세대학교는 한 발 더 나아가 파격적인 온라인 강의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체 디지털 강의실을 만들어 모든 온라인 강의를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면 강의의 질이 더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학의 경쟁력과 인지도는 올라갈 거라는 판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학 교육의 틀과 체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소극적입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준비 중인데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한계가 있잖아요. 더욱 질 높은 강의를 바라는 학생들의 요구안은 배치됩니다. 질이 높으면 저희도 듣는 입장에서 더 배우는 게 많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부는 온라인 강의가 대학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되긴 했지만 대학 교육 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내 대학들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남원읍성의 구조와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인됐습니다.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산단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난해부터 발굴을 시작해 남원읍성의 구조와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북쪽 성벽에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판 목과 방호 시설인 양마장 등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조된 남원읍성은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다시 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여 남원읍성 복원에 힘써 가겠습니다. 김제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는 기업 지원팀과 취업 연계팀, 사업 지원팀으로 구성됐으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발굴 등을 맡게 됩니다. 수소경제 1번지를 자처한 완주군이 수소특화 산단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전문기관에 맡겨 입지 분석과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유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이 옥정호의 생태문화공간과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섬진강 에코 뮤지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내년까지 옥정호 붕어섬에 생태문화공간을 만들고 2025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옥정호 주변에 산악체험 레포츠 시설 등 관광시설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전북에서 4,641억 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천과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판매액입니다. 전북에서는 전주를 뺀 13개 시군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오는 11월부터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행위는 여전하지만 교통시설물 설치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20일 동안 스쿨존에서 5,600여 건의 과속이 적발되고 불법 주정차도 880여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이한기 의원은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CCTV 등 교통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6%인 40곳에 불과하다며 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9월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규모를 줄여 관객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계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어제 진행된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올해는 실외 공연과 부대 행사를 없애고 실내 공연만 9차례 열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계소리축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진행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밤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의 편차도 커서 5에서 최고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30도,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겠지만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